없어요. 자, 그러면 네. 이거 좀 여쭤볼게요. 김용대의 드작사령관이 예. 사실은 이게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게 부의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국방부 합참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현역 장교의 그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건 윤석열은 그 특검 수사에서 나는 김용대를 만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수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서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위에서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할 때 자기가 직접 이 스타일상 뭐 곽정군한테 전화하고 이진우한테 여인영한테 전화하는 걸 봐서 스타일상 직접 김용대한테 전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안보실을 거쳤을 가능성도 높아요. 안보실 혹은 이제 김용현 장관을 거쳤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김용현 장관은 처음에 평양 무인기 떨어지고 나서 북한이 발표할 때 법사위에 참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갖고 우왕좌왕했어요. 그리고 나갔다 오더니 뭐 NCND 의 어떤 피지를 갖고 온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안보실에서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고 대통령 지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김용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김용대 여인영 이진우가 이제 육사 동기란 말이에요. 48기 동기고 엄청 친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비아폰을 사용해서 통화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비아폰 기록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김용대는 지금 수사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은 외환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받았었는데 사실은 외환이라는 것도 빠져나갈 구멍은 많아요. 판례도 없고. 외환이라는 게 외국으로 북한을 간주할 수 있느냐. 우리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 조항이 있는데 그걸 간주할 수 있느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통모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외환 유치 저는 이제 외환 쪽으로 보진 않거든요. 일반 이적제. 평양에 고의로 무인기를 보냈고 이게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했기 때문에 일반 이적제의 적용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무기 진역에서 3년 이상의 진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전쟁으로 발발은 안 됐지만 결국은 예비 음모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일반 이적이나 예비 음모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보다는 이제 군형법상의 문제점을 찍고 싶어요. 적용은 뭐냐면 군형법상의 지휘권 남용의 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거든요. 이제 이게 정전협정 위반하고도 맞물리는 건데 무인기 들어왔을 때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유엔사에서는 명확히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정전협정 위반이 넘어서 DMZ뿐만 아니라 북한 수도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전투 개시죄 이거는 무기도 없어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불법 전투 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인기를 보낸 거기 때문에 불법 전투 개시에 적용을 받을 수도 그러면 있는.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용대 사령관도 아니 군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뭐 합참의장 다 포함되죠. 싹 다 포함된다. 김용대까지. 네, 김용대까지 포함되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거니까. 불법 전투를 개시한 거잖아요. 교전이 일어나진 게 아니니까 시작한 거잖아요. 전투를 저쪽이 안 따라준 거지. 그래서 다, 굳이 외환 유치죄로 뭐 외국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상에는 일반 이적죄와 예비 음모, 선전선동에 관한 죄가 있고 그다음에 군형법상에는 이제 반란과 그다음에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로 처벌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물론 법조인들이 더 잘 알겠죠. 노상원, 큰일 났네. 10시 3분인데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이제 외환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니 일단 노상원 수첩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노상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 수첩을 작성했을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받아 적었을 가능성이나 개연성,
근데 노상원은 재판도 지금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어요. 네. 물증으로 나온 것밖에는. 네, 그렇죠. 특검에서 노상원 관련해서 어느 대목을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 수거 계획이 적혀 있는데 네. 이게 결국은 홍장원 전 1차장을 통해서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그렇죠.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얘기하고 예. 이런 게 이제 노상원 수첩하고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타격 계획 예.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서가 존재하고 곽종군 사령관이 얘기한 대로 김용현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와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원점 타격 다음에 하면 원점 타격 계획을 하겠다.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경향신문인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한다는 거죠. 일치하는 예. 거죠. 이 기획과 실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뭐 봉지욱 씨가 네. 봉지욱 기자가 노상원과 김건희가 뭐 통화했다는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통화 기록에서는 정말 나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보실부터 시작을 해서 국무위원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드론사 김용대 비하폰 예. 뭐 이런 데서 그다음에 김건희 비하폰, 윤석열 비하폰, 노상원 비하폰에서 노상원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 비하폰에서 드러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요. 이게 앞으로 정말 아마 특검에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정도. 수사기관을 연장해야 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 아니 이제 뭐 많을 특검에 것이다. 이제 연장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더 알겠습니다. 봐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단독거리가 있을 때 거의 취재 편의점을 반드시 찾아주시고요. 왜 웃음으로 화답하십니까? 예? 우리 저 있잖아요 선임 비서관. 네, 선임 비서관 지금 저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러니까. 네, 부승찬 의원실에 선임 비서관 정보가 빵빵한 저 비서관이 있는데 신혼여행 갔어요.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